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책자를 쓰다가 이제 공부법 답변을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보느라고 이제 답변을 1년 정도 했는데 1년 반 정도 했나요? 한 4,000개 이제 답변하네요. 4,000개 기념으로 어떤 답변을 할까 하다가 오늘 올라온 질문은 스펙트럼이 현대인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이 뭔지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해야죠. 스펙트럼 보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데 가시광선을 나누는 거죠. 분광기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자외선, 그쵸? 적외선, 자외선부터 적외선. 이게 파장이 길죠. 이게 길고 이게 짧고. 이게 짧은 게 X선, 그다음 알파, 베타, 감마선. 이게 점점 짧아지죠. 이게 방사선이 되고. X선이고, 요거는 MRI 찍는 방사선이고. 이게 적외선이 되고, 이렇게 빨주노초, 이렇게 빨주, 노초, 파, 남, 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파장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이니까 이게 전체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됩니다. 디지털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이 아날로그 사고방식에서 디지털 사고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비슷한 거는 파란색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표현이 파랗다, 푸르덩덩하다, 시푸르덩덩하다, 시퍼렇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파란색이라는 그 범주화된, 기능화된 어떤 것들로 단순화되는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단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 속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파장의 굴절을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죠. 물리에서 복잡한 현상이나 물질을 단순한 성분으로 분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아니면 연결된 것을 나누어 본다는 것이죠. 나누어서 시각이 미세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이 미세화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를 본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아날로그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인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게 범주로 이렇게 단순화되고 이렇게 규격화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연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관에서 통합적인 사고관에서 이렇게 부분적이고 이거 부분적인 것이죠. 이거 미세하고 부분적인 것이고, 이건 전체라면, 이건 미세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고, 복잡한 것을 즉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수학에서도 한합수, 곡선 같은 것을 적분의 형태로 분해하잖아요. 분해하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합쳐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이렇게 전문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전문화되면서 미세화되고 일부분 하나 되면서 요거 자체가 전문화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화된 일부의 특성화된 사고로, 이거는 융합적 사고면 이거는 특성화된 사고로 이렇게 변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펙트럼이 밀집해서 띠 모양이 드는 부분에서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특성 외에 이 특성은 드러나는데, 이렇게 특성과 개성적인 어떤 특성이 드러나지만 이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다는 거죠.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더 다양할 텐데, 특성한 걸로 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특성화로 고정시킨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디지털에 있기 때문에 띠 모양의 특성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부각을 못 받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빛이 나는 융합적인 것을 사고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이 분석된 이 따로의 것이 이게 쓰임새를 나누어서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요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있는 것인데 이것만이 전체인 양, 이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 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선의 특성에 의해서 더 가시광선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이 범주, 그렇죠? 어떤 전문화된 범주에 의한 개념화된 것들을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구분해서 특성화시킨 것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스펙트럼에서 빛의 띠나, 그렇죠? 아니면 음향의 일부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생각이나 범위, 관련 특징들의 스펙트럼들을 보면 더 특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사고를 하지만 애초에 있었던 이 근원적인 것에 대한 고려는 이 특성에 가려서 더 적어지니까 실제로 이런 특성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전문화되고 깊어지기만 하니까 다시 거꾸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하기 전에 원판, 아날로그된 세계에 대한 융합적 사고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게 너무 강해지니까 반대급부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트럼에 대해서 현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무리하면 이 아날로그적인 통합적인 세계관에서 이 분류된 스펙트럼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전문화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 전체에 대한 필요성,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전문화되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들이 융합했을 때의 관계, 이런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전체 구성 요소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이 전체의 근원을 돌아보는 현상인 융합적, 통합적 사고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 자체가 더 개념화되고 더 디테일화되고 더 전문화되는 상황으로 발전적인 상황을 1차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요거 하나의 세계로 고립화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융합적인 사고관에 대한 필요성을 늘려줬고, 이런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분광기나 아니면 구성요소를 나눈거나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고관, 분석적 사고관의 발전의 예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과학과 통합화된 이런 자연과 자연의 어떤 그 두 개의 조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바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산동 동아사입니다.